네,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내 건설회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뉴스로 이미 접하셨을 건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현대 산업개발의 아이파크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면접 준비 및 자소서에 이제 그런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면접에서도 아이파크 붕괴 사고건과 관련해서 시공 품질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2년 전만 하더라도 면접 때 자주 등장했던 단골 키워드가 뭐죠? 코비드입니다. 코비드. 자,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결국은 해외 정세에 따라서도 이제 한국 건설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향후 지금부터 아마 이루어지는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 최소한의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대책 방안 정도는 마련을 해서 면접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러시아 국민 100%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러시아 현지 친구들한테 이제 왓츠앱을 보내보면은 대다수가 이번에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는 침공을 결정을 했고 현재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어떤 육로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자체가 예전 구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을 다시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라는 곳이 원래 러시아 민족의 어떻게 보면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예전에 그 옛날에 보면은 중동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키예프라고 하는 지역이 모든 어떤 러시아와 구소련 CIS 국가에서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형성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키예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리진의 어떤 차이에 무게를 다르게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한국 건설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사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DLENC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의 회사들이 러시아 현지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DLENC죠. DLENC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현재 EPC 공사 그리고 CM 공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발틱 프로젝트라는 공사를 P만 계약을 했습니다. EP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C를 하지 않는 스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파견 베이스로 몇 달 동안 가서 사이트 서베이 같은 것은 진행을 하겠지만은 우리 그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대다수가 러시아 현지로 나가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 NTP라고 부르는 부분이 아직 발효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가는 임팩트는 적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DLENC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 50%, 70%까지 치솟은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조금 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생션입니다. 생션이라는 거는 그 옛날 이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설회사들이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이란 생션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거기에서 현지에서 쓴 돈을 포기하고 빠졌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션이 걸려버리면은 더 이상 어떤 기자재 구매라든가 아니면 서브 컨트랙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자 뉴스에 보시면은 현재 러시아 은행에서 발행되는 어떤 머니 트랜스퍼 송금과 관련된 스위프트 코드를 전부 다 블락하겠다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발주처로부터 러시아 현지에서 루블로 기성을 수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적으로 원화로 환전을 하거나 달러로 환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캐시플로우 자체가 막힙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프로젝트의 수지 자체가 악화되고
결국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력에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업이익에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섹션이 걸려버리면은 공사를 한동안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프로젝트를 잠깐 홀딩하거나 아니면은 기브업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뭐죠? 섹션이 걸릴 것 같은 나라에 프로젝트를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섹션이 걸려버리면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국내 회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만든 회사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고 주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말 정도까지 이제 면접이 잡혀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클레임이라든가 그리고 백차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클레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QS 퀀터티 서베이어라고 하는 포지션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 한국 회사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조금 조직력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